안녕하세요. 집스카버리 잭두입니다. 오늘은 미라클 모닝 44일차 미라클 파밍 4일차입니다. 어제 3일차에는 미라클 파밍을 사실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정말 희망적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광운대 도서관에서 오늘 신문을 읽고 나왔는데요, 공인중개사로서 그리고 투자자로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는 이게 반드시 알아야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신문을 읽으면서 많이 느끼고 있어요. 왜냐면은 특히나 우리 부동산은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이 투자자들과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고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특히나 교통, 그리고 대출, 세금에 대한 정부 정책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더불어서 지금 세계 경제, 거시경제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지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미국 대선이 24년 올해 11월 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전쟁이 두 군데서 일어나고 있죠. 미국 우크라이나랑 이스라엘이랑 하마스, 이렇게 두 개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공급이 중지가 되잖아요. 왜냐면 그 나라들이 이 전쟁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경제가 위축되고 공급이 위축되면서 물가랑 원자재 값이 어딨냐, 그 러시아와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폭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게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건설 경기가 악화된 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겹치면서 악화됐다고 저도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직은 소비자 물가를 2%까지 좀 잡자는 목표로 연준이 향하고 있는데, 엊그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지금 물가가 2.7%까지 미국은 잡혔다고 합니다. 7%도 남았죠. 그래서 아직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좀 이르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이런 주요 경제 포인트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그 윤석열 대통령님이 정말 감사하게도 의정부 시청 쪽에 가가지고 어제 이제 GTX-C ABCD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DEF 노선까지 2035년까지 개통을 하겠다라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A 노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동탄에서 수서까지는 이제 3월에 개통을 하고요. 그리고 삼성에서 일산까지인가요? 거기까지는 이제 3월 말 이후로 개통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GTX-C와 B 노선은 2024년 올해 착공을 시작하겠다. 그래서 2028년에 준공을 때리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시경제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시경제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미시경제죠. 이런 교통 호재, 그래서 이제 호재가 일어날 곳이 제 눈에 몇몇 곳이 보였어요. 바로 이제 김포, 그리고 인천, 마석, 그리고 가평, 평택, 천안, 아산, 이런 지역이 사실 서울로 출퇴근을 교통 이제 30분 안에 가능해지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러면은 그 집값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제 국가 계획이기 때문에 이제 A 노선을 위주로 좀 현실성 있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B와 C 노선은 올해 이제 착공 예정이니까 좀 주의 깊게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주 호재라기보다는 좀 부수적인 호재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정부 계획을 쭉 보니까 윤 정부에서 그 오세훈 서울시장님이랑 같이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국토기본계획 서울시 그 2040년 목표를 보면은 삶의 질을 개선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도로 위에 도로와
위에 철도들을 다 지하화 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지하화 시키는데 지금 현재 투자 비용이 약 한 65조 정도 든다고 합니다. GTX 노선을 확충하는 데는 한 35조 정도 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속 교통망을 설치하는 비용이 한 2대 정도가 드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제 해야만 하는 거죠. 정말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금 그 위에 설치된 노후된 철도와 교통망으로 인해서 지역이 단절되고 이런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월계동도 사실 그런 지역이고, 그래서 이런 도로들을 다 밑으로 내려버리고 거기 위에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를 만들고 또 개발을 하고, 그리고 그런 이익들을 가지고 이 사업을 다시 또 진행하고, 그렇게 방향이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더불어서 이제 주가 소식을 알려드리면, 지금 미국은 경제 성장률이 아주 좋습니다. 시장 예상 전망치보다 조금 웃돈 이제 3.3% 경제 성장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몇 프로를 했느냐? 현재 1.4%를 했다고 합니다. 23년 4분기에 보니까요. 하지만은 이제 지금 테슬라가 제가 테슬라를 투자한 직후에 갑자기 6%가 마이너스 됐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테슬라 지금 가격, 전기차 가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싼가요? 싸지 않습니다. 5천에서 6천만 원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근데 사람들 소비가 활발한가요? 침체돼 있나요? 침체돼 있죠. 위축돼 있습니다. 왜? 금리가 높고, 미국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은, 그리고 다른 전 세계 나라들도 지금 고비를 마시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가게들이 소비가 지금 위축되고 좀 아끼면서 살고 있는 그런 순간이란 거죠. 그거를 제가 간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를 덜 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기차는 나중에 상용화가 반드시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소비가 위축돼 있다. 그러니까 테슬라 전기차 소비가 위축되니까 2차적으로 2차 전지, 우리 국내 주식이 이제 하락을 일제히 했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 그러면은 동시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테슬라의 그 4분기 실적이 좀 많이 예상치보다 좀 낮아졌더라고요. 많이 낮은 건 아닌데 낮아졌다 보니까 사람들이 테슬라가 지금 매출이 조금 감소했네? 이거 하락세 아니야? 좀 손해 보겠는데? 하니까 이제 주식을 팔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 그것도 봐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또 공부를 해볼까 해요. 확실히 이렇게 경제를 공부하니까 큰 세계적인 이 투자자들의 주식, 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거시적으로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도 특히 부동산 쪽 산업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좀 이 투자 방향, 철학을 세울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일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